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성과 몸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테지만 각자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흥분도가 다르기도 하고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자세마다 느끼는 쾌감과 흥분도가 남자보다 더욱 민감합니다. 이에 따라 아줌마들이 선호하는 체위도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아줌마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자세, 첫 번째는 후배위. 여자들이 후배위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삽입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느끼는 자극도 강하고 신음 혹은 비명도 커지며 종종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아줌마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아줌마들의 반응 때문에 남성들은 왠지 모르게 강한 남자가 된 것 같아 의기양양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남자 입장에서 피스톤 운동을 할 때마다 상대의 엉덩이와 맞닿게 되고 골반도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자극이 되어서 남자들도 이 자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자세 자체가 상당히 동물적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수치심을 더 크게 느끼며 동시에 흥분도도 높습니다. 이때 남성들은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스킨십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엉덩이 부분에 손을 올려놓거나 골반을 잡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엉덩이를 살짝씩 때린다던가 슴가를 애무한다던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살짝 당기거나 목덜미를 잡는다던가 다양한 스킨십을 해본다면 여자들은 이때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정상위. 남녀가 몸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지구상에서 실시간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녀 커플 중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상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서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 자세인 것입니다. 간혹 여성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린다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척하면서도 상대의 얼굴과 눈을 수시로 쳐다보곤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깔아뭉개지고 있는 듯한 자세가 묘하게 몸을 지배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치심과 쾌감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꽉 껴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상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상위라도 여자들의 다리 위치와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깊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남성도 상체를 밀착시키느냐,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다양한 자세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성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피스톤 운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때로는 템포를 늦추고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상대 얼굴을 만진다던가 키스를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다가 갑자기 템포를 올리면서 격하게 하면서 여자의 목을 살짝 조르는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여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답니다. 물론 너무 말도 안 되게 얼굴이 냄새나게 생겼다면 최대한 아줌마의 흥이 깨지지 않게 아줌마를 꼭 껴안고 얼굴을 보이지 말고 피스톤 운동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 상의. 간혹 여성의 동작에 맞춰 같이 허리를 움직이거나 그녀의 움직임을 도와줘야 할 때도 있지만 일단 가만히 누워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후배위나 정상위로 열심히 움직이다가 체력을 많이 써서 좀 쉬고자 할 때 이 자세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여성분이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때 여자는 저절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용씁니다. 이 자세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체를 숙여서 몸을 밀착시킬 수도 있고 두 손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른 자세에 비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게임을 환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침대 위가 아니라 소파나 특히 의자에서도 진행하게 되면 침대 위에서 할 때보다 묘한 흥분과 쾌감이 들기도 합니다. 마주 보고 해도 좋지만 아줌마가 몸을 돌려서
뒤로 하는 것도 정말 큰 흥분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69. 앞서 말한 자세들과 다르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야한 느낌이 물씬 나는 자세입니다. 이 69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69 자세라는 것은 상대는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자꾸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물론 만남 초반에는 이런 자세가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막상 하게 되면 급속도로 친밀감이 쌓이고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간혹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입으로 해주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애 요소들만 해소가 된다면 딱히 싫어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줌마들이 남성의 그곳을 입으로 해줄 때 문제가 되는 장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위생적인 측면이나 목젖에 닿을 때 느껴지는 고통, 화장이 지워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사랑스러운 오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옷을 입고 하는 자세. 예를 들면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애무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냅다 아랫도리만 살짝 벗겨서 동굴로 입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있다면 팬티만 살짝 내려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하기도 수월하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흥분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또 남녀가 같이 관람차를 타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서 거기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간혹 이런 예기치 못한 곳에서 왜 이래 싫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대부분 미쳤어 라며 거부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거부하지 않으면 가볍고 해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능글맞게 괜찮다며 안심을 시켜주고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 모두 만족스러운 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야외에서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여자가 진심으로 거부를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거부를 하는 건지 잘 캐치를 해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눈치 없이 들이댔다가 관계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점 후배 위, 2점 정상 위, 3점 여성 상위, 4점 69, 5점 의외의 장소와 자세. 물론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자세가 다르겠지만 서로 좋아하는 자세로 바꿔가면서 배려와 소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자세에서도 깊은 배려심을 보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신음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러한 여자의 신음소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여자의 신음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여자가 신음소리 통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소리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초반부에 내는 소리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원함으로써 내는 구애의 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정말 다양한데요. 보통은 애교 소리와 콧소리로 구애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더욱 흥분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중간 단계에서 내는 환호의 소리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몸 전체에 퍼지면서 말 그대로 흥분이 무르익어가는 소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자다움에 기인합니다. 즉, 황홀한 기분에 있을 때 여자는 그 기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과장해서라도 온몸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는 바로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온전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절정 단계에서 내는 절정의 소리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보상 심리와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죠. 여자는 이때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꽉 잡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소리는 여자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남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보통 관계 시 자기가 즐거운 것보다는 상대가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소리를 내거나 보통보다 좀 더 과하게 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려는 적당하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라면 너무 과한 배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자가 내는 소리는 단지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관계 도중 감흥이 좀 떨어지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적당한 소리를 내서 다른 방향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한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힘들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좋은 건지 다른 상태로 변화하길 원하는지 잘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태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여자가 진정으로 흥분을 했을 때 내는 소리는 그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누구나 시간 너무 기계처럼 일정하다면 그것은 여자가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억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소리가 중간중간에 끊기거나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를 내고 격한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에 높낮이가 있고 중간에 끊긴다는 것은 쾌감의 강도가 강해서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를 흥분시켜 본인도 흥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 여자는 본인의 소리가 남자로 하여금 성적 자극이 되어 더욱 흥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대를 보고 더욱 흥분하여 쾌감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또 여자가 이렇게 흥분해서 쾌감이 높아져서 소리가 나오면 남성분은 또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선순환인 것이죠. 영리한 여자는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캐치해서 적재적소에 남자가 좋아할 만한 소리를 내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극도로 흥분을 하면 과감하고 과격한 멘트가 나오기도 한다. 여자는 절정에 다다르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언어적인 말도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아무리 평소에 조신하고 얌전한 여자였어도 극도로 흥분하게 되면 굉장히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욕 같은 비속어가 튀어나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엄청난 절정 상태에 있는 것이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조금 강화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여자의 성격에 따라서 소리의 종류가 다르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여자는 소리의 높이나 전체적인 에너지가 낮은 편입니다. 아무리 만족을 하고 강도 높은 쾌감을 느끼더라도 본인이 느껴야 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음소리를 내는 게 부끄럽고 민망해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귀여워서 더욱 흥분이 된다는 남성분들도 그렇습니다. 끼가 많고 도발적인 여자는 소리의 높이도 높으며 그 분위기와 에너지가 상당히 자극적인 편입니다. 소리를 내는 도중에 야한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본인의 절정 상태를 상대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모습이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흥분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여자 신음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신음소리를 거짓으로 내고 있는 것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음소리를 관계를 시작하는 초반부터 낸다면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쾌감은 남자와는 달리 매우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숨소리가 너무 편안해 보이면 거짓입니다.
흔히 숨 넘어간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흥분하거나 감정이 극에 다다르면 숨쉬는 것이 힘들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절정을 느끼고 있다면 숨소리가 거칠고 불편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한 신음소리와는 달리 여자의 몸에 열이 안 나고 식은땀조차 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절정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골반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자들의 거짓 연기는 상대의 기를 살려주거나 배려해 주기 위함이라는 명목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연기는 결국 서로가 진심으로 만족도를 느끼는 진정한 몸의 대화라고 할 수 없죠. 반드시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인 배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배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가을의 제철인 과일 배입니다. 사과와 함께 명절 대표 과일 중에 하나인 배는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수분 섭취와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요. 또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기침과 침식 폐렴 등의 질병을 막아주어 지금 같은 환절기에 드시면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좋은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배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배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많이 섭취하시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배는 예전부터 열이 끓을 때 해열작용을 하는 천연 해열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많이 먹는 수박도 대표적인 찬 과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드시는데요. 집에서 과일을 먹을 때 집에 있는 과일을 모두 조금씩 꺼내어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찬 성질인 수박과 배를 함께 드시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혈액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혈전이 만들어져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복통과 설사 등 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찬성질인 음식을 함께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찬성질 음식으로는 채소에는 오이와 죽순, 미역과 배추,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수박과 배, 참외가 있습니다. 곡물에서는 녹두와 팥고기로는 돼지고기가 있으니 이런 음식을 함께 섭취하시거나 짧은 시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걸 주의해 주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배주스입니다. 시중에 배로 만든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의 정말 다양한 가공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수분을 섭취하고 배로 만들었으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공식품인 배 주스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로 만든 가공식품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과다 분비를 촉진하는데 지방간을 만들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망치고 만성 염증으로 암과 치매, 당뇨병 등의 모든 원인이 되는 게 설탕입니다. 설탕 섭취는 조금씩 쌓이고 쌓여 우리 몸을 망치는 병을 키울 수 있으니 배로 만든 가공식품은 섭취를 피해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 아보카도 한 알에 칼륨이 975mg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2000mg로 절반에 육박하는데 쑥과 건포도, 삶은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평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신장에 무리가 됩니다. 또 배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갈증 해소에도 좋지만 많은 수분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에 무리를 주고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와 배를 함께 드시면
신장에 큰 무리를 주는 궁합으로 함께 섭취하시는 걸 피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평소에 좋지 않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보카도와 배의 섭취를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배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배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무입니다. 배에는 플라보, 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가득해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의 발생과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 이때 무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배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하여 강력한 항암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실제 위암과 대장암 등의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있다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 발표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배는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는데 이때 무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와 배의 항암과 항염 효과를 높이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고기를 재울 때에 무와 배를 함께 갈아 넣으셔도 좋고 무와 배를 함께 즙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배는 껍질째로 먹어야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니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육회에 배를 함께 드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고기를 재울 때도 배를 갈아 넣는데 이는 단순히 단맛을 올리고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배는 천연 소화제로 단백질분해 요소가 있어서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또 배의 석세포라는 물질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영양면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 외에 유일하게 산 성분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알칼리성인 배가 이를 보완해주니 소고기와 배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대표적인 인체의 열을 높여주는 뜨거운 성질로 차가운 성질의 배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인데요. 몸이 차가운 분들도 생강과 함께 드시면 배의 좋은 성질을 모두 섭취하실 수 있고 예로부터 기침을 많이 할 때는 배즙을 내서 생강즙과 같이 꿀을 타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혈압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생강과 배를 차나 샐러드로 꼭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배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